오늘 더 사람이 없네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없다니. 네. 말 많이 씹혀야 되겠다. 자, 갈게요. 저희 지금 1월 달부터 6월까지 매월 2번씩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성문박 환경교실.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가치 지키는 가치라는 주제로 6개월 동안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1월, 6월, 우리가 이제 가치에 대해서 어떤 환경의 실천 부분을 제외한 그런 각자의 마음들,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을 좀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좀 가졌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3번째 시간에는 혹시 우리가 뭐를 얘기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후정의 이야기 했었죠. 그레타 툰베리 영상도 보고 기후정의란 무엇인지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기후정의와 맞물려서 불평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랬었죠.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오늘은 주제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와 기후위기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민아, 이게 뭔가요? 이게 뭐예요? 돈이죠. 5만원짜리를 했으면 더 기쁘게 대답을 했을까? 네, 돈이에요. 자본주의는 돈이랑 연관이 깊죠. 그래서 제가 돈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한 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오늘 보자. 하나, 둘, 셋, 다섯, 저 포함해서 6명인데 그냥 이야기 나누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방금 돈 이미지를 봤잖아요. 저는 자본주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또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난번 강의 때 기후 정의가 되게 무거웠었는데 좀 가볍게 얘기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돈이란 뭐지? 나한테 돈이란 뭘까?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모님한테 돈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님한테도 질문해야지. 돈이란 나한테 어떤 거지? 주민이는? 물건 사는 종이. 돈을 좋아하죠? 어디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써요? 덕질. 덕질은 뭐지? 그런 거. 또. 수단? 수단요. 돈은 수단이다. 그죠? 돈은 수단이고 도구이고. 그죠? 목사님한테도 여쭤봐야지. 자본. 네, 돈은 자본이다. 맞아요. 혜린 씨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진짜예요?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요? 와. 또, 욕구 덩어리 같은. 네. 저는 돈이 되게 좋더라고요. 돈이 되게 좋은 사람.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둘이가, 저희 집 애들 둘이가 너무 이게 활발하고, 좋게 말해서 활기차잖아요.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을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돈이 있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키즈 카페라도. 어디 돈을 내고 입장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지불하면 육아의 힘듦을 덜어주는 수단이 된 거죠. 어느 순간.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 돈이란 되게 편리함이구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은 편리한 그런 주민이가 얘기했던 종이로 된 목사님 얘기했던 어떤 수단이자 도구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 해서 돈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엔 종이로 된 지폐 그걸로 뭘 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러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 돈으로 살 수 없죠. 사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면 돼. 옛날에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사랑을 사기도 하고. 근데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사실.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 행복. 건강,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방금 얘기했던 사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도 그렇잖아요.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는 우리가 돈에 이끌려 살고 있기는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는 뭐가 있을까? 나는 어디에 더 중심을 이렇게 두고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잠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는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 질문 드려봤고, 그러면 우리는 혹시 전체 지출 중에서 나는 어디에 제일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덕질. 네, 또 덕질 나왔어요. 식료품. 맞아요. 먹는데 돈을 많이 쓰죠. 주민이. 오늘 주민이 오기 싫다고 안 했었나, 혹시? 아닌가? 되게 잘한다. 뭐라고? 그게 뭐예요? 아, 앨범, 아이브, 뭐, 이런 또, 포토카드 요즘 많이 하죠. 어디에 소비 많이 하세요, 목사님은? 애들한테, 맞아요. 먹는 거, 그리고 입는 거, 뭐 애들 하는 거. 그래서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도 조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자, 그러면 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주민아. 자본주의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진짜? 뭔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어렴풋하게. 응? 네. 뭐,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아, 개인주의. 개인주의도 자본주의에 포함될 것 같아.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건데. 아, 자본주의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말이 있을까요? 제가 강의 준비할 때 항상 그 단어로 해시태그에다가 떠오르는 거를 막 이렇게 다다다닥 막 적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자본주의, 이렇게. 네, 불평등도 있겠죠. 한번 볼까요? 제가 떠올랐던 거는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쭉쭉쭉쭉 가다가 아까 얘기했던 주민이가 얘기했던 세 번째 줄에 개인주의가 있어요. 그죠? 무슨 연관이 있을까? 밑에 빨간색 표시로 된 것들은 결국 자본주의가 노동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지다가 밑에는 우리가 오늘 같이 자본주의랑 맞물려서 이야기할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자연파괴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이런 결론까지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하는 것들. 해시태그에 보니까 경쟁이라는 말도 있죠. 자본주의와 경쟁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네. 어려운 말도 있고요. 저기 보니까 주민아, 승자, 독식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을 하는 거죠. 달리기 하듯이. 막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만 좋은 거를 누리고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거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 그래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경쟁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우리가 월드컵 응원 되게 많이 하죠.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를 응원하러 또 구장에 가기도 하고 하는데 스포츠도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축구하던 사람들이 막 싸워요. 주먹질하고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는 스포츠도 경쟁이지 않나. 어느 정도까지는 재미가 있는데 그 경쟁 이상의 감정에 넘어가 버리니까 이겨야 돼. 이거에 완전히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뭐 애들이 지금 주민이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도 정말 좋은 친구들이고 친한 친구들이 있지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친한 친구들과도 경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앞서야 돼. 이런 마음들을 어른들이 많이 심어주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에서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수 자본주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야수는 뭐예요? 야수. 미녀와 야수에서 나오는 야수. 네. 집어 삼킬 듯이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자본주의는 우리한테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낳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실업의 문제, 그다음에 불평등,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불평등의 문제. 근데 우리가 점점 자본주의 때문에 성장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안에 불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겨야 되거든요. 더 잘해야 이 자본주의 체제에 살아남을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돈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빈곤의 문제도 있는 거죠. 누군가는 나중에 이제 그 피라미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누군가는 계속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자꾸만 힘들어지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를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 되게 저기에 단어에도 있는데 편리함, 뭐 이런 것들, 부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행복하고 그래서 비관적인 그런 상황들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죠. 유일하게 1위 하고 있는 자살률이 1위라고 해요. 한 18년째 지금 1위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산업재해 사망률도 전 세계 1위라고 해요. 영국에 비교했을 때는 한 영국의 25배 정도?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불평등한 구조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은 이거 자살률이 높고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은 것들이 어쨌든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타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가 그냥 한 사람을 죽이는 거다. 자기가 원해서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뭐 심취해가지고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지다가 자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삶을 그냥 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니 말씀하실 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면 되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만 쫓아가는 그런 게 자본주의가 아닐까. 그래서 목적이 돈이 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뉴스에 어린이 유괴 사건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전에. 왜 유괴를 할까요? 범죄자들이? 돈이죠. 또 있어요. 어린이 유괴 사건 말고 최근에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일들이 있죠.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어요. 나를 키워준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자식이.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맞아요. 또, 돈이에요. 돈을 주지 않아서. 또, 보험금 맞아. 그러니까 다 돈이지. 만약에 자녀가 2명이면은 똑같이 물려받고 싶은데 엄마가 어떻게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결국에는 돈을 더 갖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끊어버릴 정도로 돈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어떤 중독의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경주에 살고 있지만 은서 친구들이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 저는 그런 게 영화나 책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아파트 몇 평에 살아? 그런 거를 스카이캐슬이나 뭐 다른 영화에서만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물어봐요. 아빠 차 뭐 타고 다녀? 아파트 이름 뭐야? 막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지금 어디까지 왔나 되게 먹먹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라는 거죠.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 애들이 겪는 일들. 바깥에 나가서 낯선 친구들을 사귈 때도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애들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애들한테 혹시 성적 가지고는 아직 야단 안 치시죠? 중학교 좀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푸시를. 주민아 엄마 야단 쳐? 네. 그래서 성적으로 야단 치는 이유가 뭘까 또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는 아직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중학교에 가도 성적 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칠까 생각이 들지만은 실제로 너무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야단을 치는 것 같으세요? 진짜 그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스카이를 보내려고 하지? 뭐 하려고? 진짜 행복하려고? 결국에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끝에는 이제 돈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엄마도, 저희 엄마도 뭐 그랬지만, 좋은 대학 가서 시집 잘 가고, 돈 잘 버는 남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세뇌받으면서 자랐었고, 그리고 또, 잠깐 넘어가 볼까요?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피라미드예요.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라고, 지민아? 틱톡에서 이런 게 나와요? 정말? 이 그림 알아요, 그러면? 이게 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얘기해보자. 영상도 오늘 볼 것도 없고, 실컷 얘기해보자. 밑에 보니까 이제 피라미드, 자본주의 시스템의 피라미드라고 돼 있고, 맨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동자들이죠.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밑에 보니까 누군가는 또 쓰러져 있어요, 그죠? 힘들어 지쳐 쓰러진 건지 죽은 건지. 또 위에 받치고 있는 사람들,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아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예전에는 그래 맞아, 귀족 같은 사람들일 거고, 근데 그 사람 위에도 한 층이 더 있어요. 돈이 있죠. 모든 것 꼭대기에 이제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맨 위에 있는 자본가한테 돈을 안겨주는 거죠. 자꾸만 이제 생산을 하도록 만들고 부를 이렇게 쌓아가는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거, 악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자본주의 자체는 자본주의를 어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길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습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엄마한테 들었던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좋은 대학에 왔더니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을 쌓아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회사가 원하는 물건이 되는 거죠. 좋은 스펙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그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 봤더니 또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이. 그리고 이제 아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본주의 강의를 쭉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애들을 생각해 봤어요. 설날에 애들이 세뱃돈을 꽤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죠, 주민이? 많이 안 받아요? 저희 애들은 진짜 몇십만 원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엄마들이 세뱃돈을 회수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 금액이 너무 크니까. 할 때는, 옛날에는 애들한테는, 애기들이 이제 완전 어릴 때는, 야, 그거 아이스크림 사줄게. 엄마가 딱 엄마한테 맡겨놔. 이렇게 하면은 순수하게 줘요. 근데 이제 은서는 안 주거든요. 딜을 하는 거죠. 몇 프로를 달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맛을 알은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이 엄마가 갖고 있는 지폐보다 싸다는 걸 안 거죠. 그 순간에는 이제 그게 약간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 돈은 만약에 아이스크림 이 돈이면 10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조금 학습되는 게 아닌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재밌는 또 예가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제 요즘에는
옷을 사러 가는 일을 저는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최근에 교회에서 바자회도 좀 하기도 하고, 그 전부터 옷을 이렇게 돌려 입던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옷을 사러 가잖아요. 뭐 옷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산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에 가서 옷을 이제 하나를 사려고 한다. 백화점 점원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옷 사러 가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예쁘시다. 맞아. 예쁘다. 이러면서 엄청 나 오늘 막 이상하게 해갔는데도 예쁘다고 하고 왜 그렇게 할까? 팔기. 팔아야 되잖아요.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옷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쁜 옷을 사서 집에 갔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다시 백화점에 갔어요.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옷을. 상황이 역전이 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져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계속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나는 다시 돈을 환불을 받아야 되거든.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이 내 주인인가? 내가 이 돈의 주인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럼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삶. 근데 자본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돈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돈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또 마음이 들어서 네,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다행히 오늘 주민이가 와줘서 재밌게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림이 한 몇 장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그 존 홀크로프트라는 그 일러스트 작가가 자본주의를 풍자한 그림이에요. 처음에 여기는 많이 보던 이미지인데, 그죠? 햄버거 가게, 유명한. 풍요로운 삶을 풍자한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고, 우리는 요즘에 배고파서 먹지 않잖아요. 배불러도 먹죠.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이렇게. 옆에 보니까 돈 모양이 그려져 있는 치약이 있어요. 쭉쭉. 돈을 쓰듯이, 짜면 나오는 치약의 그림.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틱톡에서 봤어요? 와, 틱톡 대단하다. 자본주의 얘기도 하고. 아까 전에 피라미드가 또 잠깐 떠오르는데, 그죠? 어떤 모습일까요? 고개를 다들 숙이고 있어요. 아마 그 권력 앞에서 권력을 숙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을 제가 따로 본 건 아닌데, 그냥 느낌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옆에는 아까 전에 건강 이야기 했을 때 주민이가 또 얘기했죠.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의사의 등에 동전들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네. 어떤 상황일까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어떤 돈을 벌기 위함이 크죠. 돈이 있어야 우리는 병원에 갈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큰 병이 있을 때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봤어요. 와, 예습이다, 예습. 모래시계 같이 생긴 병이 있고요. 그 위에 사람이 누워있고, 돈이 있어요. 돈이 막 흐르고 있죠, 밑으로. 네. 시간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자고 있는 시간도 아까워하죠, 요즘에 사람들은. 잠잘 시간에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지, 야근하지, 이렇게. 그 옛날에 그 벤자민 프랭클린 다이어리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다이어리를 제가 예전에 한번 써본 것 같은데 거기에는 혹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착착착착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황금같이 쓰라는 거예요.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 그런 의미이지 싶고 저는 오른쪽에 있는 저 하트가 되게 강렬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탕 같아요, 그죠? 사탕? 하트 모양 사탕. 제게 처음에는 돈의 맛이 너무 달콤하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누가 주민이한테, 혜린 씨한테 100만 원 줄게. 아무 대가 없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죠. 너무 달콤해요, 돈의 유혹은. 그래서 저 사탕을 들고 그냥 하트 사탕을 달콤하니까 쭉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돈이라는 자본을. 빨아먹다가 보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면도 날이 들어있어요. 혓바닥에 다 베이는 상황. 되게 아프고 끔찍한 상황들이 돈으로 인해서 올 수 있다. 자, 이게 마지막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뭘까요? 키트 나왔어요. 행복? 행복하려면 저런 게 필요하나?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림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 음악 연주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노트북도 있어야 되고, 여행 가방 보니까 또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좋은 핸드폰,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저런 것들이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행복의 조건인가? 이런 의미의 그림인 것 같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 뭘까요? 자본주의와 또 뗄 수 없는, 네. 요즘에 우리 엄마들의 되게 고민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 문제이기도 하고. 핸드폰, 아니면 태블릿, 노트북. 최근에 누가 제 옆에 지인이 핸드폰을 한번 잃어버리셨어요. 몇 시간 동안. 근데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핸드폰의 노예였구나.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애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애들은 물론 뭐 이거 가지고 뭘 검색해가지고 뭘 산다든지 이렇게는 안 하지만 핸드폰 하나에 완전 지배받는, 심지어 얘를 데리고 화장실 같이 가잖아요. 옛날에는 책이나 신문 가지고 갔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하나로 다 되니까. 여행 가신 분들은 지도 안 들고 다니죠, 요즘에. 여행 다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우리가 훨씬 태어나기 전에 어른들은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되게 잘 지켜요. 우리 일주일 뒤에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무슨 탑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그 약속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쉬워요. 10분 전에 연락 오는 거죠. 나 지금 못 갈 것 같아. 미안.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멀어지게 만드는 자본주의와 저런 미디어의 세계가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근대의 세계적인 이런 난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4대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4가지 덕목을 얘기를 했는데, 그 4가지는 지혜와 정의와 용기와 절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정의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기호정의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게 참이냐, 그 다음에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진짜냐, 이런 거를 분별하고 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그게 정의죠. 그리고 이제 용기 부분은 어떤 선의 영역, 선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절제를 이야기를 해요. 저희 오늘 주제랑도 가장 맞물려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절제를 어떤 미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절제미라고도 하고, 어떤 물건 소비나 어떤 과잉의 상태에서도 거기에 이르기 전에 어떤 적절한 선에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이제 지혜인데, 지혜는 이런 아까 이 3가지들을 모두 다 포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혜를 갖추고 살아야겠다. 그것이 요즘 이런 시대에 어떤 난제에 부딪혔을 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런 4가지 덕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본주의와 돈과, 그러면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이제껏 우리를 지금까지 행복하게 해주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는데, 나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요? 나라는 사람은 뭐를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나요?
한번, 어떤 때? 앨범까지 출연했을 뭐라고요? 때 앨범까지 무슨 말이에요? 번역, 통역 좀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나 이런 앨범을 딱 열었을 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 나는 그 약간 차원이 다르네요. 어떤 때 행복하세요? 약간 아이들 없이 내 시간 완전 공감합니다. 네, 지금 저는 어제부터 누리고 있습니다. 네, 혜린 씨는요? 나눌 수 있을 때. 오, 진짜? 근데 그 나눌 수 있을 때가 그 자본주의랑 나누는 있을 때, 난 내가 어느 정도 가졌을 때 나누지. 내가 사실 내가 없을 때 내가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 그런 거에 그게 지금 약간 고민이 돼. 그쵸. 늘 고민하고 사시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은 어떨 때 행복하실까요? 궁금해요. 네. 행복하긴 하시죠? 네, 성도들이 많이 앉아있을 때. 네.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행복하신 걸로 생각하고. 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했냐고 하니까, 돈을 얘기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돈이 있으면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기술이나 경제나 이런 성장 부분에서 행복과 부를 자꾸만 연결시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 전에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진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때였으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쭉 이어져 왔던 것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재밌는 영상을 봤거든요. 옛날에 그 장수 퀴즈라는 텔레비전 프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셔가지고 막 서로 퀴즈 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같이 이제 마지막에 야들아 나 잘했다 하면서 그 자녀들한테 인사하면서 영상 편지를 띄우는데 마지막에는 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 나 병원비도 써야 되고 뭐 한의원도 가야 되고 하는데 돈이나 붙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어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행복하다.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주민아 맞지? 피자 탁 먹으면 어때요? 행복하다. 나 이 순간 너무 행복해. 아 뜨거? 그래. 행복하다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자본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고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좋은 말로 성장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명이 지닌 어떤 오류 같은 게 있다고 해요. 뭘까요? 우리 지금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연에 있는 이런 자본을, 오늘 주제는 자본주의와 기후위기잖아요. 자연 자본을 계속해서 어떤 이윤 추구의 방식으로 그것을 소득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막 벌목하고, 지난번 강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진보라는, 주민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진보라는 거를 경쟁으로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진보는 경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비용이 들고, 내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이거를 따라가야 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게 보편적인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과잉이 되는 거예요.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우리 나중에 옷 얘기할 건데 옷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살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패스트 패션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 딱딱딱 찍어가지고 안 팔리고 쌓여있는 옷들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술도 계속 발전하죠. 언제는 가보니까 이제 로봇이 서빙을 하더라고요. 어디 가니까는. 그렇죠. 버튼 하나 딱 눌려서 저기 몇 번에 갖다 줘. 이렇게 하면 갖다 주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사람은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
사람은 신보다도 더 전지전능할 수 있어. 그런 생각들. 다 할 수 있어.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럼 만들어낸 것들을 돈이 있으면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마 우리 마음속에도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입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너는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나중에 그린워싱 얘기를 할 건데 계속 소비를 부추기는 거예요. 너 이 정도 해도 돼. 되잖아. 세탁기 오래 썼잖아.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보면서 현혹이 되는 거죠. 이만큼 썼으면 됐지. 또 갈아치우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때 인류세 얘기를 했었죠. 그때 여섯 번째 대멸종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 좋게 이야기하는 진보가 여섯 번째 대멸종을 일으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진짜 진보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인가? 그런 진보라는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진보는 뭐지? 좋은 의미에서인가? 우리가 진보해서, 성장해서, 멈춰서 지금 어떤 결론에까지 왔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 결과는 뭔가요? 라고 기후위기와 한번 맞물려서 얘기를 해보려고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어떤 보고서가 있는데 그 성장의 한계라는 주제의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주민이 같은 친구를 두고 우리가 미래 세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되게 걱정이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미래 세대가 생존할 방법에 대해서 그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는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뭘까요? 이 미래 세대가 생존할 방법. 우리가 지난번에 세 단어 맞나? 세 글자로 얘기를 했었어요. 탈성장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더 가지는 걸 멈추는 일이에요. 그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멈춰야 된다. 집에 옷이 10벌이 있잖아요. 또 사는 거죠. 집에 먹을 게 충분히 있어요. 근데 마트에 가면 또 담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덕목 중에서 어떤 절제, 그것은 적정선을 지켜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그런 지혜를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하지? 범죄는 자꾸자꾸 일어나고 돈 문제도 계속 있고 제 안에도 그리고 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마음속에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불안함이 생길까를 생각해 보니까 끊임없이 생산하는 거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보면은 자꾸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라고 하고 생산을 늘리고 소비하고 이 자원이 진짜 무한하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나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의 그림이죠. 우리 자주 봤던 지구입니다. 지구가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죠? 재민아. 불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뜨거워지는 지구가 싸늘하게 소리를 친대요, 우리한테. 네. 제발 좀 멈춰. 이렇게. 네, 멈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탈성장과 녹색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똑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강의랑도. 자본주의 시대에도 이제는 우리가 멈춰야 한다. 뭐를 멈춰야 하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아까 전에 그림을 보고 얘기할까요? 이 그림을 볼게요. 뭐를 멈춰야 할까? 이게 뭘까요, 이 그림이? 네. 나무들이 다 베어져가지고 쓰러져 있죠. 벌목하는 그런 현장. 여기는 뭐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뭘로 쓰기 위해서 이 땅을? 농지. 네. 맞아요. 맞아. 그렇기도 하지. 아파트 되게 많이 짓잖아요. 이렇게 나무 베가지고.
짓고, 농지로 쓰고, 또 가축을 키우는데도 쓰고, 이렇대요.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 이제 지구가, 아까 지구 그림이 있었는데, 지구 표면에 한 3분의 1 정도를, 그러니까 한 70%? 농업용 땅의 한 70%를 축산에 쓴대요. 왜 축산에 쓸까요? 축산은 가축을 키운다는 말인데, 주민아. 왜 소를 키우는데 저렇게 땅을 많이 쓸까요? 소를 겁나 많이 키워야 돼서. 맞아요. 소를 왜 겁나 많이 키울까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 한 농경지의 한 30% 이상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소나 이런 가축들의 사료를 위해서 대두라고 하죠. 콩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 재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목을 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이게 육류 소비의 수준이 거의 광기에 가깝다. 예전에는 진짜 우리 할머니는 막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일 때나 명절 때나 아버지랑 같이 밥 먹을 때 고기가 오르지. 요즘은 진짜 고기 없으면 안 돼. 고기가 빠지면은 진짜 뭐가 이상한 것처럼 꼭 지켜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 끼니에 고기가 오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육식파라고 하잖아요. 그런 고기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 즐겨 먹는 사람들, 수요가 많으니까 장사가 할 수 있잖아요, 장사를. 사람들이. 아, 요거는 돈이 되는구나. 다 그냥 무자비하게 땅을 다 갈아엎어서 동물에게 줄 사료를 생산하는데 대부분의 농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브라질이나 우리가 아마존 열대림 같은 데는 이제 거의 소들의 초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사육 방식 가지고도 되게 논란이 많은데 그 밀집 사육을 하잖아요. 공장식 사육을 하고 예전에는 저희 엄마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소 이제 풀먹이로 간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해놓고 키우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땅은 한정돼 있고 키워야 되는 소들은 많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갇혀서 있잖아요. 잘 못 움직이고. 그리고 우유는 소도 임신을 해야 사람처럼 우유가 나오죠. 강제로 인공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유를 빼고 착취하는 거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물 사육 방식이 되게 변태적이다. 변태적인 효율성이 아닌가.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효율성이라는 게 되게 변태적인 효율성이 아닌가 얘기를 해요. 소는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한 30년을 살 수 있대요. 근데 최근에는 소의 수명이 18개월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는 이유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먹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태어나고 송아지 고기도 얘기하죠. 아기일 때도 먹고. 크면은 이제 18개월까지는 키워서 도살을 해버리는 수명도 엄청 완전히 사람의 힘으로 수명을 단축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동물권 얘기하면서 축산업 파트가 있거든요, 강의 때. 그때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 아까 얘기했던 밀집 사육, 그 다음에 다량의 이제 호르몬을 이렇게 주입을 하고, 그리고 항생제를 마치고, 그런 고기를 우리가 이제 먹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방식이죠, 사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아까 빨간색 글씨로 봤었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석탄 발전, 화력 발전, 기후변화의 주 요인이죠. 지난번 그래프 기억하시죠?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는 어디였어요?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우리는 몇이었죠? 8이었죠. 네, 연간 7억 톤 가량의 탄소를 배출을 한다. 온실가스의 주범이죠, 탄소가. 그래서 녹색 소비 얘기하면서 녹색 에너지, 재생 에너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재생 에너지로 가자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정부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절차가 너무 쉽지 않고, 전환하는 동안에 기업들은 그런 고민을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로 가는 동안에 우리의 성장을 어떻게 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의로 우리 그렇게 100%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래서 최근에 한 수십 년 동안의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은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를 했느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상황이. 그래서 화석 연료 뭐 석탄 자력 발전 중지하자 그런 청원을 국민들이 또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번 보니까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탈성장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입을 모으는데 뭐 어떻게 탈성장을 하느냐. 근데 탈성장이야말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비를 멈추는 거, 꼭 필요한 것만 쓰는 거, 그리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거,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후변화와 기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 애들만 위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 딱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지구 아까 모양을 봤잖아요. 남반구 지역에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피부로 완전히 와닿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개인주의라는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내 자식이 살 세상이 내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얘를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진짜 이게 더 추상적인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고. 근데 당장 눈앞에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남반구에 사는 개발도상국에 사는 우리 지역의 사람들의 피해를 보는 그런 불평등을 좀 마주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해요. 오늘 조금 뭔가 영상은 없고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성장 중심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면 개인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겠고,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가 GDP라고 하잖아요. 경제 발전의 어떤 척도를 GDP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유통되는 과정을 바꿔야 된다. 돈은 어떻게 생겨요? 보니까 대출이랑 부채로 창출이 된다고 해요. 지금 은행에 빚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악순환을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빚을 갚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빚 갚다가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거지. 아파트 한 채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내 거가 아니고 사실 은행 거예요. 이런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계속 부동산 쪽으로 치우치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쪽으로 쫓아가는 돈의 순환이 그런 악순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서 지금 어떻게 행복하신지, 다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결과가 어땠나요? 이런 질문도 아까 했었는데 자연은 여전히 아름답나?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행복하고 자연도 아름답게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정말 자본주의는 성공한 거죠. 그쵸? 정말 최고의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만 된다면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런 시간이나 여유 이런 것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은 우리 삶의 목표가 진짜 행복이라면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게 우리 목표라면 방금 아까 얘기했던 과잉의 성장 없이 그 목표 달성할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벌지 않아도 행복 자체만 목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진보의 방식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네, 우리 다음번 강의가 아마 그 낭비 없는 삶이 주제거든요. 그때 소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할 건데, 보니까 자본주의 안에 어떤 소비의 영역에서
소비는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다큐에서도 본 문구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TV 광고는 우리한테 자꾸 사라고 해요. 안 필요한 것 같았는데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홈쇼핑에 너무 괜찮은 게 있어. 아, 저거 좀 사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쟁인다고 하잖아요. 마스크팩 10개 필요한데 100개에 얼마? 39,900원 이러면 또 사게 되고 이런 것들. 근데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 순간에 와 샀어. 택배가 왔어.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주민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 좋지? 안 좋아? 좋아하는 거 먹을 때 좋잖아요. 음식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되게 그게 오래 갈 것 같은데 그 행복감이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그 쇼핑을 했을 때의 행복감은 한 15분 정도 가더래요. 그 행복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그 상태가 한 15분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때요? 똑같이 그냥 일상을 사는 거죠. 잠깐 행복하고. 아니야, 주민이는? 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나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좀 사면 안 돼? 나 조금 힘든데 좀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소비랑 감정이 많이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더 많이 벌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조금 더 좋은 거 사려고 하고 이런 것들 무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행복감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내일 죽을 거야. 아니면 뭐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얼마 뒤에 내가 죽을 건데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게 행복할까?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소비 자체는 되게 내 감정을 많이 쓰게 만드는 것이 소비가 아닐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자살은 계속 늘어날까? 그리고 왜 범죄는 계속 늘어날까? 정말 자본주의 자체가 행복이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더 행복하지 않은 거지? 그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문구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사람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자꾸만 개발해서 생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자연을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을 착취해도 된다는 거죠. 쟤는 내가 이렇게 해서 써도 되는 거야. 더 나올 거야. 괜찮아라고 딱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 인간은 인간. 이렇게. 근데 인간 대 자연이 아니고 자연 대 자연이라고 하거든요. 나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 그냥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쟤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녹색 성장이라고 아까 얘기할 때도 어찌 보면 녹색 성장은 환경을 해치지 않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경제도 따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녹색 성장이 아닐까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는 전기차 비유를 했었는데 그 LED 전구가 개발이 됐잖아요.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교체를 하기도 하고 주민센터에서 와서 더 도와주고 하던데 근데 LED 전구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쓰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적다고 사실 더 켜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끄지 않고 괜찮아. 이거는 뭐 괜찮아. 에너지 효율이 적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좀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조금 떼어놓지 말고 조금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어떤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만물을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지 너희가 마음대로 쓰고 파괴해 이렇게 하라고는 안 했다는 거죠.
지배의 대상이 아니고 자연은 파괴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농사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노동의 이유로 자연 자체가 파괴가 된다면 그건 노동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냥 파괴하는 행동인 거죠. 노동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삶 자체고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고 대안을 찾아갈지 그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책 한 권을 가지고 가서 봤어요. 밑에 보면은 슈마허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온유한 태도와 비폭력적인 정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작은 것은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책 제목이 작은 것은 아름답다인데,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자연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자본주의,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에서 이웃을 돌아볼, 이웃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소중한 것들이 머물 자리를 좀 마련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책 속에 있는 문구를 좀 이렇게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책에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작은 것은 아름답다고 했는데, 작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작은 것은 자유롭다. 작은 것은 창조적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보다도 이 작은 것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작은 것은 정말로 편하다. 그리고 즐겁다. 행복하다.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책 속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글귀에서 보듯이 어떤 온유한 태도, 마음의 여유,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어떤 가학적인 행동이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고 어떤 비폭력적인 그런 대화나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문구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고, 그래서 1월, 2월을 이렇게 4번 강의로 달려왔는데요. 인류세 이야기, 플라스틱 행성 이야기, 세 번째에 기후정의와 불평등 이야기에서 오늘 자본주의와 기후위기 이야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자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죠. 한 4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생각의 문을 자꾸만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지?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아이들을 키울 때 나의 행동은 어떻지? 이웃을 대할 때 어떻지? 내 소비 패턴은 또 어떠한가? 이런 거를 살피고 싶어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천 부분을 다룰 건데요. 5회차가 되겠죠. 다음 3월 9일날 낭비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거에 이어서 6회차의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돌아가셨을 때도 한번 잘 새겨보시면 좋겠고,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셔도 좋고요. 네. 더 얘기하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우리가 다음번에 3월 9일날 또 낭비 없는 삶이라는 주제로 만나 뵐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